그 도장을 바뀌우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반납했다가 그래서 바꾼 도장 찍어가 새로 받아야 되는 기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다음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나는 하잖아요. 그렇지. 그 답이 3번이다. 그렇지. 이 간단한 문제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틀릴 거라고. 지문도 길지도 않은데 많이 틀릴 거라고 이런 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알겠어요. 중간에 우리가 기본수 공부할 때 봐봐요. 서식들 한번 참고하면서 봤으면 머리가 굴러간다고. 그렇죠.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 안 하면 하여튼 이 8, 90점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이 과목 80점 넘길 필요 없다 이렇게뿐만 뭐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 과목 80점 안 넘기면 왜 되노? 떨어지기 쉽죠? 이 과목 80점 안 넘기면 떨어지기 쉽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 이 과목은 몇 점 맞춰야 되노? 이 과목이 75점이잖아. 공법 몇 점? 50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10점 모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시세법 몇 점? 55점이 되잖아요. 10점 모듈 5점 55점. 딱 평균 60점이야. 그런데 이게 공시법이 공법하고 5점보다 공시세법이 55점 나왔다.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너무 잘 친 거가. 너무 잘 친 거가. 과락이 40인데 50은 너무 잘 친 거. 오히려 이게 잘 친 거지. 공법이 50점 나오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공법이 50점 나오는데 너무 잘 친 거라 해서 이 공시세법이 55점 나오는데 너무 잘 친 거라 해서 하는데 이거 75점 나와가 되겠나? 1이 나와도 여기 75점은 딱 평균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 이 점수 나와야 된다고 이거.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과목은 최소 이 점수가 나와야 그래도 합격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이 점수 밑으로 떠지면 7점 나오잖아. 만약에 이 과목 7점 나와 60 넘겼어. 불안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공법이 몇 점 넘어가야 된다. 이 과목이 이 점수 나오면 공법 몇 점 넘어가야 된다. 60점 넘어가야 돼. 그래 공법 60점 넘어가는 사람 쉬울까? 그나까 그거.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공법 나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공법 60점 넘긴다 하면은 제 잔소리 안 들어도 돼. 알겠어요? 안 들어도 돼. 알겠어요? 자, 봅시다. 70페이지 무슨 계약?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 시험도 나옵니다. 알겠어요?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잘 나옵니다. 자,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독점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점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감 있게. 있기는 뭐 있어요? 없어요, 규정이.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옛날에 기출된 지문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뿐이다.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근데 이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일반 전속 중개계약 말고도 독점 중개계약에서도 설명 들은 적 기억난다? 난다. 뭐 순가 중개계약도 설명 들은 적 난다. 수업 시간에 설명 들었으면 무조건 법에 있나? 그럼요. 근데 우리 법은 규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대표 유형 봅시다. 법령상 무슨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1. 일반 중개계약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동그라미 칩니다. 옵니까? 없습니까? X죠. X죠.
우리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에 비춰보면 1번은 X이 되는 거잖아.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나 없나?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잖아.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잖아. 특징 오지. 그렇죠? 안 되겠다. 자, 봐요. 제가 의뢰인이고 여러분들이 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다 합치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 아이가 맞죠? 그럼 저는 의뢰인이에요. 그 요 부분에도 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가 다가 우리 집을 갖다가 3억에 팔도록 내놓겠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에? 자, 이래 놓고 옆집에 가가 똑같은 내용으로 또 그렇게 했어요. 또 그 옆집에 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이게 무슨 중개계약이다? 일반 중개계약이. 우리들이 체결한 것도 일반 중개계약. 우리들이 체결한 것도 뭐 일반 중개계약. 우리들이 체결한 것도 뭐 일반 중개계약. 그럼 의뢰인으로서는 일반 중개계약 몇 건 체결했노? 3건 체결했어요. 알겠어요? 4건 하든 5건 하든 6건 하든 알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런 게 바로 뭐다? 일반 중개계약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세 분은 서로 알아 몰라? 몰라. 알겠어요? 내가 요 의뢰인지 우야하는 저기리. 알겠어요? 몰라. 알겠어요? 맞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의뢰 3군 됐단 말이지. 그러면 요 3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중개할 권한이 있나 없나? 있지. 맞죠? 그럼 이 3분의 개업공인중개사 각자로 보면은 중개할 권한에 독점이 있나 없나? 독점성이 없어요. 이분도 중개할 권한이 있고 저분도 중개할 권한이 있고 있잖아. 이게 바로 무슨 중개계약이다? 일반 중개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다음 착각하지 말고 잘 들어요. 제가 요다가 뭐 3억에 집 팔라고 내놓겠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면 연락 주세요 하고 뭐다 접수해놓고 집에 갔어요. 딴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무실 안 갔어요. 아까는 갔잖아. 그냥 안 갔어요. 그러면 저는 일반 중개계약 몇 건 체결했노? 1건 체결했지. 우리 집 체결한 중개계약이 독점입니까? 일반입니까? 일반입니다. 일반입니다. 여전히 일반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내가 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3억에 팔라고 내놓겠습니다. 알겠어요? 매수할 사람 나타나면 연락 주세요 해놨는데 나는 당신만 믿겠다. 당신만 믿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아니면 5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반드시 이 집이 팔릴 수 있도록 중개를 당신이 열심히 좀 해도 알겠어요? 당신만 믿겠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는 뭐다 뭐 중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신한테만 의뢰합니다. 이런 표시를 했어요. 우리들이 체결한 중개계약이 뭐고? 독점 중개계약입니다. 알겠습니까? 독점 중개계약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놔놓고 제가 다른 사무실에 가서 의뢰해보시죠. 위반 아닙니다. 위반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없다고 하잖아. 2발 달린 진수 위에 막노 이 말이지. 알겠어요? 과거 또 했어요. 그걸 약속해놔놓고. 근데 그럼 2 사람 다 중개를 하겠나 안 하겠나? 하겠죠? 그런데 그만 이분이 거래를 성사시켜줬어. 매수인이 나타나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리 되면 저 의뢰인으로서는 요 보수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줘야 되지 당연하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누구야 되나? 이 개업공인중개사 보수 받나 못 받나? 못 받죠? 그 대신에 뭘 내한테 내놔라 카노? 위약금 내놔라 간다 이 말이야. 알겠어? 위약금. 무슨 계약 위반이다? 독점 중개계약 위반이다라는 게. 다른 사무실에 의뢰했다라는 행위만 가지고는 위반이 아닌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래가 성사되면
그러세요. 독점 중에 위반이니까 내한테 뭐 내놔라? 위약금 내놔라. 보수 내놔라가 아닙니다. 위약금 내놔라. 그럼 위약금 얼마를 달란다?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뭐로 내놔라? 위약금으로 내놔라. 거기 무슨 중개계약이다? 독점 중개계약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전속은 뭐냐? 알겠어요? 잘 들어요. 오해하는 사람 많아. 알겠어요? 전부 다 강의를 막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방법을 엉터리로 해놨기 때문에 오해. 일반이고 아까 일반이고 여기 독점인 거 이제 이랬죠. 그럼 전속은 뭐냐? 그러세요. 원래 전속하는 거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93년도에 그러세요. 93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이 미국의 아까 이야기했던 독점 중개계약 있지. 요걸 갖다가 뺏겨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조문을 하나 신설하려고 했어. 신설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미국의 이 독점 중개 계약을 받아들일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야. 왜 상태가 안 돼 있느냐 하면 잘 들어요.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독점 중개 계약은 아까도 위약금 이야기했지만 이 경우도 위약금이야. 내가 요 아까 독점 중개 계약 했잖아. 근데 다른 사무실에 안 갔어. 아까는 갔다 했잖아요. 근데 안 갔는데 쟤한테 전화가 따르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친구한테서. 그러니까 친구가 왜 전화했냐면 네 집 팔라고 중개사무실에 내놨지. 그랬어요. 그 내가 내놓은 거 사실이잖아. 내놨는데 내 친구가 산다 하는 거야. 너 집 그만 내가 살게 하는 거야. 그 이왕 팔고 싶은 거 나는 3억에 내놨으니까 친구한테 3억에 팔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친구하고 3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 독점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쟤한테 뭐 내놔라 한다? 위약금 내놔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독점 중개계약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위약금 내놔라 하는 거야.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상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겠어요 위약금을? 그러세요. 그래가 93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는 입법자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웃나라 일본을 싹 살펴봤더니만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의 독점 중개계약을 살짝 변형시켜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큼 위약금 안 줘도 좋다. 위약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딱 변형시키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 있지? 그걸 이웃나라 일본에서 명칭을 독점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쓰고 있더라? 전속이라고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기가 이제 우리나라 법에 집어넣으려고 했어. 일본의 전속을. 근데 이 경우도 이 경우를 그대로 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누가 기분 나빠한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분 나빠하는 거야. 실컷 그동안에 알겠어요. 내가 독점으로 의뢰나왔는 걸 갖다가 거래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비용이 있을까 이가. 근데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가 직접 계약을 해보니까 뭐다. 위약금도 못 받는다 해뿐만 이때까지 노력한 비용이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싫어해.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이웃나라 일본의 전속 중개계약을 뺏겨오면서 또 살짝 바꿨어. 왜 바꾼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 체결할 때인 경우는 위약금은 안 줘도 좋은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만큼은 줘라. 근데 그걸 비용을 혹시나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달랄까 싶어가 중개보수의 50%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기 우리나라의 무슨 중개계약이다?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독점 중개계약하고 우리나라의 전속 중개계약하고 일본의 전속 중개계약하고 차이점들이 이제 조금씩 판단이 되죠. 그런 거다. 이 제도라 하는 걸 법제도를 수입할 때는 알겠어요. 다 그 나라 사정에 맞춰서 조금 변형시키는 거는 이해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리 놉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독점과 전속중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 유형 70페이지에 2번이 오죠. 3번 봅시다.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꼭 서면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알겠습니까? X입니다. 알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그 일반 중개 서식도 권장 서식이잖아. 알겠어요. 4번 중개의뢰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이런 걸 지문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또 마인드를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 민법에 계약법 공부 하나 안 하나? 하죠? 물권 공부도 하고 난 다음에 계약법 공부하잖아. 그럼 계약 총론을 공부하고 계약 강론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를 공부하잖아. 그럼 계약 총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근데 이게 대한 뭐 생각은 하고 들어가 줘야 돼. 무슨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들어봤죠? 계약 자유 원칙이 뭡니까? 이리 물으면 뭐라고 답하면 된다. 그냥 익하면 안 돼요. 계약은 자유다. 그렇죠.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죠. 네? 그래도 틀렸다고는 안 해요.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계약자의 원칙입니다. 하면 돼. 여러분들은. 그렇죠. 뭡니까? 체결할까 말까도 자유다 자유하다. 자유다. 그렇죠. 그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결정할까도 자유다 자유하다. 자유다라는 게 알겠습니까? 맞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뭐 누구와 계약 체결할까?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다 자유하다. 자유다라는 거지. 서면으로 할까? 구두로 할까? 방식도 뭐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자유롭다라는 것이 뭐다? 계약자의 원칙이다. 그 정도로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이것만 딱 생각해도 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맞는 건다 틀린 건다. 틀린 거다. 특히 우리가 공부도 안 했는 사람도 아니고 했잖아. 그러세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하세요.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옵니까? 있습니까? 자, 제가 적어볼게요. 이게 따지면 여러분들 마인드를 한번 딱 깨달으면 실력이 훌쩍 올라갑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게 시험 지문에 이렇게 딱 나왔다 칩시다. 일반 중개의 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넣을 수 있게 전속 중개의 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나오려면 보장이 있노? 알겠어요?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알겠어요? 절대로 이리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리 나오면 이 신청거리입니다. 근데 요 앞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나오잖아. 옵니다. 그래서 100% 옵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가면 100% 옵니다. 근데 앞에 개업공인 띠쁘고 알겠어요? 그냥 전속중개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가면 이건 논란거리 같아요. 알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봅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하세요.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하는 양식이 있나? 있죠.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개업공인.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전속으로 의뢰받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라는 그 양식 사용 안 하잖아. 안 하면은 뭐다? 위반으로서 뭐 업무 정지 사유가 돼 있어요. 법이. 알겠어요? 무슨지. 근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서 전속중개 양식 사용 안 하잖아. 안 하고 그냥 빈백지 꺼내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잖아.
알겠어요? 업무정지 맞죠? 업무정지 맞지만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성립이 안 됩니까? 성립은 돼요. 알겠어요? 성립은 된다 이 말이야. 전속중개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식을 사용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 안 했다? 위반했다. 그래서 업무정지 대상은 되는데 전속중개계약 관계는 유지된다 안 된다? 유지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앞에 이 문장 띠쁘고 그냥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하면은 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서면으로 안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이 성립되나 안 되나? 되거든. 자, 그럼 다시 또 다른 방법을 묻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입니까? 불요식계약입니까? 불요식인 거예요. 무슨 소리? 그럼 봐봐요. 전속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하면 불요식이 아니잖아. 요식이 되는 거죠. 이 문장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하면 요거는 100% 오해야. 그럼 서면으로 안 하면 업무정지 대상이 되니까. 알겠어요? 이 글재주가 없으면 오류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계약자유 원칙상 아까 방식의 자유 나왔지? 방식의 자유 나왔지?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전형계약 15가지 들어봤잖아. 전형계약 15가지. 종신정기금 계약까지, 여행계약까지 15가지 들어봤죠? 다 요식입니까? 불요식입니까? 다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러세요. 당연히 계약자의 원칙이 방식의 자유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뭐 요식 계약이, 불요식 계약이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기다려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출제 범위 안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물을 끌어냈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고득점 하기는 참 노력이 돼야 됩니다. 자, 1번에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 됐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거 줄 거 봐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을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옵니까? 없습니까? X죠? 왜 그렇습니까? 이리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말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뭐다? 무슨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다. 그래서 틀린 거다. 이런 정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거 몰라도 맞춰요. 알겠어요? 봐봐요. 자자자, 아까 봐봐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게 똑같은 내용을 갖다 요도 의뢰하고 요도 의뢰하고 요도 의뢰하고 일반 중개계약 이야기 있었잖아. 자, 일반 중개계약을 했어요. 3군데나 했어요. 3군데나 똑같은 내용을 요도 의뢰 요도 의뢰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 중개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의뢰받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입 이용하고 있는 정보망에 공개 허락하면 하고 싶나?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남 좋은 일. 내 혼자만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데, 알겠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나는 이런 거 물건 매도 의뢰 받았습니다 하면서 알리고 싶나? 안 알리고 싶잖아.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X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알리도 관계 없나? 관계 있나? 관계 없죠? 무슨 관계가 없느냐? 전속 중개 권한이 침해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은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위약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하더라도 뭐 피해 보는 거 있나 없나? 없다. 오히려 정보 공개를 하면서 더 장점만 생기죠. 왜? 내가 전속으로 의뢰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매수인이 나타나야 뭐 거래를 성사시키고 보수받을 거 아이가. 그런데 매수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다? 내 능력이 부족해가 매수인이 못 찾아. 그러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정보를 공유해서라도 매수인을 찾는 게 낫다 안 낫다? 낫다. 오히려 득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OX 판단하는 게 이해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돼가 나타나도 아이고 내가 달아보지 않았는 게 새로운 이상한 형태가 나와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2번만 풀고 쉬었다 갑니다. 71페이지 저 위에 대표 유형 2번 전속 중개에 관한 대표 유형.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서 기업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바로 무슨 계약이다? 전속 중개 계약이다. 그러세요. 맞죠? 니은 당사자 간의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몇 월이다? 3개월이잖아. 3개월. 알겠습니까? 3개월이잖아. 3개월. 그게 틀려버렸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할 때 유효 기간을 갖다가 3개월을 초과해가 5개월, 6개월로 합의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니면 2개월로 합의할 수도 있어. 근데 아무 합의한 기간이 없으면 몇 월이 되는 거다? 3개월이 되는 기다.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죠. 의무. 의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런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자, 시험 지문 바꿔서 내겠습니다. 하도 수업 들을 때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수험생들이 하고 있는데 똑같아. 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는 개업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의무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의무가 아니다 하는 거 되게 강조해가 수업하거든. 자, 잘 들어요. OX 판단해.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일반 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할 수 있다. 옵니다. 하여야 한다 않겠어. 제가 할 수 있다 했어. 무슨 중개계약으로 바꿀 거 일반으로 바꿀 해도 관계없어. 알겠습니까? 의무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다? 2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보면 무조건 전속 이래 봅니다. 급해가지고. 리얼 전속 중개 유효 기간 내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이가 위반아이가 집중도가 떨어졌구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이런 순간 전속 중개기 위반이잖아. 위반이면은 위약금 물어야 되나 물어야 되나 물어야 되잖아.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그러면 OX가 O잖아. 글을 읽으면서 집중을 안 해요. 집중을. 시험장에 가서도 집중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 그리고 뭐 디귿 리얼 답 4번이네. 쉬었다 합시다.